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자동차 관련해서 튜닝카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고자 만들어봤어요. 튜너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신 사이트이긴 한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스피드헌터스라는 사이트인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요. 이 사이트는 이제 2008년에 오픈된 사이트인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EA 스포츠 다들 아시죠? 그 게임 회사인데 그 EA 스포츠의 니드포스피드 제작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 하는 팀에서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로고, 니드포스피드 로고 보이시죠? 외국 사이트인데 어차피 한글로 다 번역이 돼요. 다양한 게시물들이 많아요. 각종 이제 해외 행사, 이벤트 관련해서도 포스팅이 있고, 차량 관련된 이제 튜너, 튜닝카들 포스팅도 되게 많아요. 게시물들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보셔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 참고로 하시면 되고, 사진도 엄청 잘 찍어요. 여러 명의 작가분들이 활동을 해요. 세계 각지에서 튜닝카 오너들이나 튜닝카들을 촬영을 하고 포스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튜닝카 관련된 엄청 대형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긴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스피드 스탠스랑 로우 스트릿, 저희가 이제 이런 사이트를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 규모도 워낙 작기도 하고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그 숫자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오늘 이제 스피드헌터스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포스팅 하나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준비한 차는 370Z 후속 로켓버니 바디킷이 이제 적용이 된 차량에 대한 포스팅인데, 뭐 그거랑 별개로 차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진 눌러보시면 더 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엄청 고화질이죠. 이 정도로 사진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카스파터 하시는 분들, 일부 분들이나 튜닝카 관련해서 튜닝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좋은 증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문화라고 봐요. 이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차는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인데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RZ34랑은 별개인 얘기긴 해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죠. 전기차로 넘어가신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특히나 이제 튜닝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운전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눈으로 보거나 운전하거나 두 가지 말고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차에서 나오는 배기 사운드거든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엔진이 다르기도 하고 CC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차량마다 뿜어내는 그 배기음들이 특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튜닝카 타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훨씬 많긴 하죠. 나중에 이제 전기차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내연기관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줄어들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뭐 지금 클래식카 타시는 분들처럼 내연기관이 그때 되면은 내연기관인 차량 자체로도 클래식카나 올드카 수준으로, 아니면 되게 희소성 있는 차량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긴 해요. 뭐 전기차가 많아지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이 내용이 왜 써있냐면은, 이번에 나온 RZ34가 마지막 내연기관의 Z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 바라서, 그래서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 좀 그 차량에 대한 설명 말고도 그 외로 부수적인 다른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포스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튜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차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는 되게 흥미로운 사이트인 건 확실합니다. 원래는 이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사실 뭐 근데 모든 차가 마찬가지긴 한데, 튜너 입장에서는 특히나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만지라고 만들어낸 차여서 거의 그 제작사에서 조금 의도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긴 하고, 일본이 아무래도 튜닝적으로 많이 발달도 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들이 좀 많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순정 자체로도 훌륭하게 나온 차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튜닝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면 보시면은 리어 같은 경우에는 300ZX를 모티브로 제작이 됐어요. 테일램프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옆 라인을 보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론트 범퍼에서 앞 유리까지는 240Z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필러에서 C필러까지는 370Z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240Z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최대한 좀 옛날 그 악마의 Z 모양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후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테일램프가 300ZX를 진짜 닮긴 닮았네요. 근데 뭐 300ZX 역시도 240Z 모델의 이제 테일램프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델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40Z를 현대식으로 많이 풀어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실내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일본 차들 실내가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뭐 이번에 나온 RZ34 모델도 370을 거의 이어받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 차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내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튜너분들 입장에서도 실내가 뭐 고급스러워서 사는 차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차가 240Z예요. 그 왕관 미드나잇에 나왔던 악마의 Z 그 모델인데 보시면 많이 닮았죠. 이게 240Z고 이게 이번에 나온 RZ34 370Z 후속 모델인데 필러 라인들도 많이 닮았어요. 최대한 이 모습 그대로 많이 유지를 하면서 살려낸 것 같기는 해요. 바디킷 말고도 다른 부분을 좀 보실게요. 이 휠은 뭐냐면은 워크 마일스터 S1, 국내에서도 이 휠 끼신 분들 많아요. 프론트 범퍼도 확실히 순정에 비해서 많이 이쁘긴 하네요. 이게 이 판댐 세트인 것 같아요. 프론트 범퍼부터 해서 휀다 라인 보시면 이제 판댐 특유의 아치 라인에 있는 블랙 라벨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요즘 판댐들은 다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리프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에어리프트는 이제 국내에서는 준피티드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준피티드 가보시면 에어리프트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잖아요.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RZ34 모델의 엔진은 370이랑은 좀 달라요. 350이랑 370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 전부 다 NA로 출시가 됐었어요. 기존 전 모델은 370Z 3700cc였고 그 전 모델은 350Z 3500cc NA였는데 둘 다 NA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예요. 대신 이제 뭐가 붙냐? 터보로 변했죠.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터보로 바뀐 거예요. 요즘 나오는 유럽차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NA들 큰 고배기량들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Z 시리즈 역시도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대신 이제 터보가 적용이 됐죠. 트윈 터보가 적용이 돼서 출력은 대신 370 기존의 370보다는 높아요. 사실 뭐 3000cc 트윈 터보라고 하면은 350Z의 전 모델인 300ZX도 3000cc의 트윈 터보거든요. 저는 나쁘다고는 안 보는 게 Z 시리즈가 다시 터보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350이나 370 타시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NA로 많이 즐기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이 나오고 타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터보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순정 출력 400마력 정도 돼요. 그리고 자동 수동 둘 다 나와요. 수동 변속기로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좀 만나보고 싶긴 하겠네요. 하체 방식이 중요한데 기존의 350, 370이랑 달라진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류는 WC-본, 리어는 멀티링크 방식.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350, 370이랑 방식이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350Z 때부터 썼던 플랫폼을 개량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체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만의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튜닝으로 만지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다 보니까. 포스팅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끝자락에 보시면 외관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은 엔진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기대가 된다, 기대감도 있는데 엔진을 만져도 충분히 재밌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사양을 봤을 때는 그래 보이긴 해요. 스피드헌터스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겸 해당 포스팅에 대해서도 읽어드리다 보면은 이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진이나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잖아요. 많은 튜너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을 실제로 나가면서 실제로 차를 보는 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직접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직접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차들을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해외에 튜닝된 차들이 무조건 기준은 아니라고 쳐도 그래도 해외에 엄청 수준 높게 작업된 차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본인들 차를 꾸미실 때도 영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차를 꾸며야 될지 방향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차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시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